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곤 하지만 교회 안에는 자신의 성 정체성을 고민하며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크리스천이 많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인 글로벌 비즈니스 선교 축제 CBMC 한국 대회가 오는 8월 열립니다. 관련 내용 취재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자살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7대 종단의 종교인들이 모여 생명 살리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동성애를 바라보는 시각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곤 하지만 크리스천 동성애자 상당수는 자신의 신앙과 성 정체성 사이에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논란의 실체를 다루는 구티비 기획보도 두 번째 시간으로 성 정체성을 고민하는 크리스천 청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윤인경 기자입니다. 동성애에 빠진 지 20여 년, 어느새 30이 훌쩍 넘었습니다. 주변에선 왜 결혼을 하지 않냐고 재촉하지만 동성애자란 사실을 밝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신실한 청년으로 통했지만 남모를 고민은 계속됐습니다. 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동성애 생활을 끊지 못하는 스스로를 탓하다가 급기야 심한 우울증 증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동성애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정말 다른 분들 시선으로 봤을 때는 그게 무슨 예수를 믿는 거냐라고 할 수 있지만 정말 힘들거든요. 축사 집회도 가보고 약도 오랫동안 복용을 해보고 했지만 내 마음속에서 자꾸 생겨나는 동성애적인 성향들이 이게 계속 부딪히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내가 교회를 떠나야 되는 건가? 동성애는 본인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 또한 고통에 빠뜨렸습니다. 모두를 속이고 있다는 죄책감에 결국 몇몇 사람들에게 털어놓기도 했지만 상처로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그동안의 관계가 단절될까 봐 또 자신의 죄를 모두가 알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교회에는 더욱 밝히기가 어려웠습니다. 전에 교회를 다닐 때는 당연히 동성애라는 거를 얘기를 못했죠. 답답하는데 숨기면서 위선적으로 지내야 되는 게 좀 힘들었던 거. 크리스찬인데 가식적으로 좀 위선적으로 좀 포장해야 하고, 근데 안에서는 마음에서는 이제 골마가고 뭔가 근데 겉으로는 거룩한 모습을 보였던 것 같고 이중생활이죠. 네.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란 크리스천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혼란은 더 큽니다. 동성애가 단순히 개인의 성적 취향으로 여겨지는 오늘날 다음 세대는 동성애가 왜 죄인지 모르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초창기에 왔을 때보다 현재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 그 동성애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의 얘기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 친구들이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은 교회에서는 이제 동성애가 죄라고 하잖아요. 근데 자기도 이제 안 그래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지만 그런 육체적인 쾌락이나 이런 것들을 끊을 수가 없는 것들 때문에 많은 고민들, 그런 것들을 많이 대부분 얘기를 하죠. 상당수의 크리스천 동성애자들은 우울증으로 인해 정신과 상담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털어놓습니다. 전문가들은 동성애가 혼자만의 힘으론 끊어낼 수 없는 지독한 중독과 같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남몰래 동성애와의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크리스천 청년들. 이들이 혼란과 방황을 끝낼 수 있도록 교회가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독 실업인들의 선교축제 CBMC 한국대회가 오는 8월 열립니다. 올해는 특히 다음 세대와 기독 청년 스타트업을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기대를 모으는데요. 유창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CBMC가 전국 지회장단 회의에서 CBMC 한국대회 세부 계획을 확정하고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CBMC 한국대회는 전 세계 회원이 한자리에 모여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한다는 CBMC의 비전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명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대회는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는 주제로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올해는 특히 청년 기독 실업인과 예비 창업자를 위한 초청 집회에 힘을 실었습니다. 둘째 날 대부분을 청년 초청 집회에 할애했습니다. 보널드 채보기 대표 등 유명 기독 실업인과 함께하는 토크쇼를 비롯해 기독 청년 스타트업 소개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참여 스타트업은 사업 아이템을 발표하고 선배 기업인으로부터 코치도 받게 됩니다.
행사장 한쪽엔 창업 아이템과 아이템 매칭 부스도 4개씩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많은 우리 기독 청년들, 특히 이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새로운 미래 희망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진로를 개척해 나가는 이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자라기를 소망하면서 이 대회가 잘 이렇게 진행되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혜장단 회의에는 이양구 전 우크라이나 대사가 강사로 초청돼 유라시아 복음의 실크로드 구축과 CBMC 사명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한국 CBMC는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 교회 통합 운동을 이끌고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유창선입니다. 자살 예방에 앞장서고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7대 종단 종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종교인들은 종교인 선언을 통해 생명 살리기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기독교인을 비롯해 천주교, 불교 등 종교인 700여 명은 우리나라가 15년째 OECD 자살률 1위를 기록한 데에 대한 반성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미를 담아 선언문 발표에 참여했습니다. 한국종교연합이 이날 발표한 종교인 선언 7개항엔 더 생기 있고 밀착된 지역 공동체를 만들기에 노력할 것과 지역사회와 공동체 내에 생명운동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의 계획이 포함됐습니다. 종교인들은 생명은 한 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고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라며 이처럼 소중한 생명 가치를 세우고 일깨우는 것은 종교의 본분이자 사명 그 자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 해 12,000여 명이 자살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역사회는 물론 기업과 단체 등 사회 전반으로 생명 존중 문화가 확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의 주요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최근 일본에서 낮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낮잠을 잔 후 업무 효율이 높아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낮잠 전문 카페가 잇따라 등장하고 직원들의 낮잠을 장려하는 지자체와 기업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수면 카페 내부는 천으로 된 칸막이로 방이 나눠져 있고 부드럽고 따뜻한 색상의 조명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잠자기 전 커피를 마실 수도 있습니다. 30분 정도 짧게 잘 경우 잠자기 전에 커피를 마시면 눈을 뜰 때쯤 카페인의 효과가 나타나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후쿠오카시는 지속 가능한 사회 조성을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낮잠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코란의 차이점을 비교하는 영상을 올려 이슬람 단체로부터 신성모독 혐의로 고발된 후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아브라함 벤 모세 목사가 최근 석방됐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에 따르면 아브라함 목사는 이슬람교를 가르쳤던 교수 출신으로 누구보다 이슬람교를 잘 알고 있었고 2005년 성경을 읽고 개종했습니다. 그는 개종하면서 설교와 전도를 시작했고 기독교와 이슬람교를 비교 연구한 책도 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수감자 60명을 개종시키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 목사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기적적으로 형량이 줄어 2년 복역을 마치고 풀려났습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주지사가 빈민가의 무장 범죄 조직 소탕을 위해 미사일 사용을 주장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위우손 위쯔우 리우 주지사는 리우시 서부 지역에 있는 시다지 지 데우스 빈민가의 무장 범죄 조직 소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유엔만 눈을 감는다면 그곳에 미사일을 쏴 범죄자들을 폭사시키는 방법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빈민가를 중심으로 치안 불안이 심각한 것은 맞지만 범죄 조직 소탕에 미사일까지 동원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 과한 발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파 기독교 사회당 소속인 위쯔우 주지사는 지난 1월에도 마약 조직원들을 테러리스트로 간주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며 형량도 최대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차진환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경도 국방부 장관은 북한 선박의 삼척항 입항 사건을 사실상 경계작전 실패로 규정했습니다. 정 장관은 19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 전반기 정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북한 어선 관련 상황에 대해 우리 모두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경계작전을 한번 실패하면 다른 것을 100번 잘했어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15일 오전 북한 어선 한 척이 삼척항에 정박했지만 민간인 신고가 있을 때까지 군경이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해양경비태세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과 기술이 결합한 서비스를 일컫는 핀테크. 최근 핀테크 서비스를 경험한 한국의 금융 소비자들이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 EY는 한국의 핀테크 도입 지수가 2017년 32%에서 2019년 67%로 2배 이상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의 핀테크 인지도는 송금과 지급결제 분야에서 96%로 가장 높았습니다. 소비자들은 핀테크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로 저렴한 수수료를 꼽았고 온라인 통합조회나 비대면 금융 서비스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나무에서 떨어진 나뭇가지에 시민이 맞아 다쳤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무게 467kg, 길이 15m에 달하는 나뭇가지에 맞아 요추와 경추를 다쳤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공원의 관리 책임을 묻는 A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1,7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떨어진 나뭇가지 크기를 고려하면 사전에 위험성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자연재해로 볼 수 없기에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굿TV 뉴스 차진환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월드비전이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공감살롱을 진행했습니다. 시네마토크 형식으로 진행된 공감살롱은 시민들과 함께 국제 난민 이슈에 대해 공감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행사에는 세계 시민학교 한디아 교장이 참여했으며 시민 200여 명은 난민을 주제로 한 영화 가버나움을 관람하고 난민 아동 보호를 위해 세계 시민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가 기도회와 통일캠프를 개최합니다. 통일기도 부흥회는 강하고 담대하라란 주제로 진행되며 이달 28일까지 대구, 광주, 부산, 제주 등 전국에서 이어집니다. 주니어 주빌리 청소년 통일캠프는 오는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열립니다. 고신대학교 안민총장, 통일코리아 협동조합 박예영 선교사 등이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오는 29일 2019 다문화 합창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대회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합창을 통해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됩니다. 외국인 10명부터 60명 사이에서 합창단을 구성하면 됩니다. 참가 신청은 오는 8월 12일까지입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몽골에 교회를 세우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장총은 최근 울란바토르 날라흐 지역에 150여 명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르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한장총 송태섭 대표회장은 몽골 기독교 총연합 선교회와 사역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하다며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굿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